근로소득이 8천만 원이고 사업소득이 1,200만 원일 때, 그래서 합쳐서 1년에 9,200만 원 벌 때, 근로소득이 약 8천만 원 되고 회사에서 연봉 8천 받으시는 거예요. 2월 달에 이제 연말정산 하죠.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고 이제 근로소득 말고 사업소득이 또 있으면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텐데, 그죠? 이게 근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는 소득이 있으면 소득 신고를 해야 돼. 모든 개인은, 그죠? 모든 사람들은 각 개인이 소득이 있잖아요. 그럼 그 소득이 얼마였다라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종합소득세 신고죠.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라는 게 뭐냐면, 매년 1월에서 12월에 개인의 소득이에요. 소득을 다음 해 5월 달에 신고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다 해야 돼, 모든 사람이. 근데 이제 이 소득이라는 게 모든 건 아니고 6가지 소득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6가지 소득 해서 중요하니까 그냥 정리를 하면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다음에 뭐 있죠?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그죠? 그 외의 것들 다. 이거 말고 이제 양도소득하고 퇴직소득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따로 분류과세 한다 그랬고, 이건 매년 과세할 수 있는 세금이 아니니까 빼고, 요 6가지 소득에 대해서 매년 과세를 하는 거죠. 그게 종합소득세인 거고. 근데 지금 질문 주신 게 뭐냐면, 원래는 이거를 5월 달에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연말정산이 나왔잖아요. 연말정산은 뭐냐면, 연말정산도 사실은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근로소득만 있어. 내가 근로소득자야. 회사를 다녀. 그러면은 나는 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기가 어려워. 왜냐면 난 근로자니까. 왜 그렇게 해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요. 다른 나라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나라는 이제 근로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직접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고를 회사에서 다 해주게 해놨어요. 회사에서. 근데 회사라고 하는 게 뭐 저기 삼성전자 같은 큰 회사뿐만 아니라 이제 동네 식당들도 다 똑같은 거예요. 동네 식당이 있어요. 거기에 직원이 있어. 그러면 거기 동네 식당 사장님이 직원한테 월급을 줬잖아요. 그럼 그 월급을 준 거, 그 직원의 그 세금, 근로소득이잖아요. 근로소득. 이 근로소득에 대한 1년치 소득세를 사장님이 다 신고해줘야 되는 거야. 그 사장님이 다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원래는 이 소득에 대한 신고를 다음에 5월 달에 한다 그랬잖아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근데 5월 달에 하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조금 앞서서 2월 달에 하는 거예요. 2월 달에. 2월 달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식당을 하면서 직원을 한 명 썼어요.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씩 1년에 2,4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내가 2,400만 원 준 거를 나는 비용 처리를 해야 되잖아. 나도 비용 처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한테 2,400만 원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2,400만 원에 대한 소득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원래는 내가 그냥 2,400만 원 비용 처리하고 이 사람이 2,400만 원 소득 신고하면은 각자 하면 될 텐데, 이거를 다 사업자한테 맡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내가 누구한테 얼마를 줬다라는 신고, 그거를 1년에 한 번 해요. 1월에서 12월 사이에 누구한테 얼마를 준 거를 이제 다음에 2월부터 3월 10일까지 하는 게 지급명세서 제출이에요. 이 근로소득 관련해서 지급명세서 제출해서 내가 누구한테 얼마를 줬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지급명세서 제출할 때 우리 직원의 뭐 주민번호 넣고 뭐 얼마 줬고 뭐 이런 식으로만 입력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한테 얼마를 줬는데 이 사람은 작년 1년 동안 신용카드를 얼마를 썼고, 뭐 현금 영수증 얼마를 끊었고, 뭐 자녀가 몇 명이고 뭐가 뭐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소득공제를 얼마를 받아야 되고 세액공제를 얼마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면은 이 사람이 작년에 내가 200만 원씩 줄 때 원천세를 떼잖아요. 원천세 뗀 게 얼만데, 이 사람이 실제로 지금 계산해보니까 이 사람이 2,400만 원에 대해서 내야 되는 세금은 뭐 얼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작년에 100만 원을 뗐는데 지금 계산해보니까 70만 원만 내면 된다. 그러면 30만 원은 돌려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게 연말정산이에요. 그러니까 연말정산이라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직원의 종합소득세 신고이기도 하죠. 이거를 다 사업자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사업자가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일단 아셔야 돼. 지금 질문 주신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래서 이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박효신이 님이 회사에서 8천만 원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박효신이 님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2월 달에 다 해줘요. 그게 연말정산이고 사업장에서 하는 지급명세서 제출이고 그게 박효신이님의 종합소득세 신고예요. 근데 만약에 박효신이님이 근로소득만 있어요. 만약에 근로소득만 있으면 박효신이님의 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여기서 끝나요. 이걸로 끝나. 왜냐면 회사에서 다 해줬으니까.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밖에 의미가 없어요. 회사에서 누구한테 얼마 줬습니다 라고 신고한 거밖에 의미가 없고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왜냐하면 박효신님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 해야 돼요. 이 소득을 신고해야 되니까. 이 소득을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어. 회사에서 해주는 게. 대충 하셔도 돼요. 이때 만약에 정산해서 돌려받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작년에 100만원 냈는데 이때 근로소득만 갖고 계산하니까 70만원이야. 그럼 30만원 돌려받았잖아. 그러면은 총 70만원 내놓은 거거든요. 그럼 그걸 기준으로 다시 5월 달에 내가 실제로 계산한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실제로 사업소득이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여서 예를 들어서 실제로 사업소득까지 해보니까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은 30만원이더라. 그러면 여기서 40만원을 더 돌려줘요. 더 돌려주고 아니면은 내가 사업소득이 좀 많아서 실제로 내야 되는 세금은 300만원이더라. 그러면은 원래 100만원 냈었는데 30만원 돌려받았으니까 70만원 낸 거잖아요. 그러면 300만원 내야 되면 230만원 더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돌려받든 안 돌려받든 상관이 없어. 왜냐면 5월 달에 어차피 다시 정산해서 다시 돌려받고 돌려주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이 있기 때문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00만 원의 사업소득에서 이제 사업소득이 1200만 원 있으신데 매출이 1200만 원이면은 사업소득은 어떻게 구해져요? 사업소득은 총수입 금액 뭐를 외우셔야 돼요. 빼기 필요경비 이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총수입 금액이 매출액을 포함해서 사업장으로 들어온 돈 다 합친 거예요. 1200만 원 빼기 필요경비를 해야 되는데 필요경비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필요경비를 알려면 장부를 쭉 쓰시면 돼요. 장부에다가 언제 얼마 썼다고 이렇게 쭉 쓰시고 그걸 다 더해가지고 빼시면 되는데 이게 얼마인지 모르잖아. 이게 장부가 없을 때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장부가 없을 때는 추계신고 한다는 거야. 추계신고. 그러면 추계신고는 어떻게 하냐? 단순경비율은 쉬워요. 그 찾아보면 업종별로 단순경비율이 나오거든요. 그게 만약에 뭐 40%다. 음식점은 거의 90%인데 예를 들어서 90%면 1200만원에 90%면은 120만원 뺀 거니까 1080만원이잖아. 그러면은 경비가 1080만원이 돼요. 그러면은 사업소득은 120만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하고 근로소득하고 더해가지고 종합소득 구해가지고 이렇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5월달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1200만원 사업소득에서 일반경비를 차감하고 이게 다 틀린 얘기예요. 1200만원 수익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그게 사업소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이렇게 정확히 못 잡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세금이 답이 안 나와. 어려운 거니까 일단은 지금 사업을 하시니까 그리고 지금 소득도 이 정도 소득이잖아요. 1년에 거의 억 단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소득세 아셔야 돼요. 비용이 큰 비용이라서 여기 세금 0번에 종합소득세 세금의 정석 여기 정리한 종합소득세 이거를 먼저 공부를 하세요. 지금 기본 개념이 너무 없으신 거예요. 저걸 먼저 공부하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걸 차감해가지고 소득을 구해. 그러니까 사업소득을 구해서 그 사업소득을 근로소득하고 합친 게 전체 소득이냐 이거죠. 그게 맞아요. 근데 근로소득은 기본공제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8,000으로 잡히진 않고요. 그건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직접 하셔야 되니까 그때 입력해보시면 되게 쉽게 알 수 있고요. 그 내용은 세금 4-1-A번을 보시면 여기 이거 보시면 저도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를 다 넣어놨거든요. 여기다가 여기 보시면 근로소득이 어떻게 소득공제가 들어가고 사업소득이 어떻게 더해져가지고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0번하고 1번을 먼저 보신 다음에 2-4번 보시면 지금 궁금하신 게 다 해결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면 우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서 9,200만원. 근데 벌써 사업소득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총수익 금액을 합치면 안 되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치는 건 맞는데 지금 1,200만원은 사업소득이 아니고 총수익 금액입니다. 소득공제 등을 진행해서 과세표준이 되는지 이거는 그냥 저걸 보세요. 종합소득세. 예, 여기에 다 정리한 겁니다. 예, 자꾸 이거 공부 안 하시고 자꾸 뭐 알려 그러면 안 돼.
욕심이야. 공부하셔야 돼. 공부하시고요. 어설프게 투잡해서 세금만 많이 더 나갈 것 같기도 해서 문의드려봅니다. 과세 표준 구간이 8,800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8,800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여기 왜냐면 근로소득이 8,000인데 여기서 기본공제가 쫙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 1,200인데 여기서도 뭐 단순경비율 어느 정도는 들어갈 거라서 8,800은 절대 안 넘습니다. 예전에 회사에서 50만원 상품권 하나 더 받고 연말정산 시 세금이 확 올랐던 경험이 있어서요. 아, 이것도 무슨 상품권 같은 것도 다 소득으로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지 같아 진짜. 아닌가? 뭐 하여튼 그래요. 직원들한테 뭔가 세금 부담 없이 급여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진짜 없더라고요. 사업소득은 아마 받을 때 3.3% 원천징수하고 받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는 상관없어요. 원천징수는 그냥 원천징수 한 거고요. 사업소득은 장부로 구해야 돼요.